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강동 헤리티지 사이 길동 신동아 1, 2차 재건축 요거 분양하는 거 완벽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 단지는 뭐 강동구 길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강동구 길동은 여기 보면 둔촌주공이 여기 있어요. 둔촌주공, 여기에 위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둔촌과 고독 사이,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99세대, 일반 분양은 219세대인데 특공에서 이제 절반 이상 가져가서 특공하실 분들 좀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 공급은 이제 106세대만 제공 분양할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024년 6월 입주니까 일반적인 분양보다는 조금 입주 기간이 많이 안 남았다. 요건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뭐 갭 투자하는 정도로 1년 반 있으면 내가 가서 입주할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 분양 모두 59 B제곱 타워형 25평으로만 제공되고 있어서 30평대 노리시는 분들은 조금 아쉽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입지를 보면은 이렇게 약간 넓게 보면은 고덕 근처, 고 둔촌 위쪽, 요쪽에 올림픽공원 송파에 가까운, 위치가 나쁘지 않은 괜찮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길동 생태공원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9호선, 여기가 9호선이라서 9호선의 뒤쪽에 이제 지하철 쪽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300m, 3, 400m 정도의 9호선이 예정되어 있어서, 요게 이제 완공이 되면은 좀 먼 일이긴 하지만, 완공이 되면은 굉장히 더 좋은 위치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위치를 들여다보면은 여기가 강동 헤리티지 자이, 여기 재건축을 이렇게 할 예정이고, 바로 아래 강동 자이 있고, 바로 위에 이편의 세상 강동 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9호선 역세권 그 역사 위치로 예정되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편이다. 여기 5호선 요 단지들은 조금 먼 편이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뭔가 깔끔한 주거 지역일 것 같은 느낌보다는, 약간 많은 일반 주택가, 약간은 좀 오래된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느낌. 물론 이쪽에는 굉장히 쾌적한 공원, 그런 쪽이 되겠는데, 이쪽은 좀, 그래서 제가 주변에 로드뷰를 이렇게 캡처를 해봤어요. 역시나 뭔가 아주 낡진 않았지만 주변에 그냥 오래된 주택가나 상가 지역들이 많고, 요쪽에 위쪽에 요 이편해상 강동포, 여기도 재건축한 거거든요. 여기랑 뭐 강동자이 요런 쪽만 약간 신축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 이렇게 돼 있고, 요쪽은 좀 낡은 주택가나 상가, 그리고 요쪽은 공원, 이렇게 주변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보통 이제 이렇게 아파트촌인 곳들이 좀 아파트에 적합한 뭔가 상권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거리도 쾌적하고 좀 찾기도 좀 위험하지 않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요런 주변 환경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을 보시면은 네이버 맵으로 봤을 적에 18분 걸린다. 1.2km, 1.2km면 18분보단 덜 걸릴 테지만, 그래도 좀 역세권은 아니고 비역세권에 해당된다 해서, 여기 뭐 자전거 타고 가거나 뭐 마을버스 타고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다른 역도 9분다리역인가, 거기 또 이제 비슷한 수준의 거리로. 그래서 입주 시엔 비역세권 어쩔 수 없다. 근데 입주 시엔이라고 한 거는 역시나 9호선, 여기가 9호선이 이제 여기 생기면은 가까운 동에서는 200m, 먼 동에서는 뭐 한 400m 정도 되는 초역세권에 가까운 그런 단지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도 호선 자체도 9호선으로 되게 좋은 호선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입지로, 좀 더 좋은 대중교통을 가진 입지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 신명초, 신명중이 있어서 거의 초중풍마지만, 사실은 여기 길은 건너야 돼요. 여기다 아주 가깝게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어서 요것은 강점이다라는 측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는 가깝지만 학원가는 좋지 않습니다. 학원가는 주변에 마땅한 학원가 이런 건 아주 조금 동네 학원가가 있는 수준이죠. 요쪽 구분다리역 요쪽에 가도 뭐 얼마 안 되고, 약간 넓혀서 보면은 요쪽에 명일동, 고덕역 요 근처에 여기 학원가가 많기 때문에, 요쪽에 명일동까지 차를 타고 가서 학원가를 다녀야 된다.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조금 더 멀지만 좀 더 좋은 학원가라고 평가받고 있는 방이동 학원가까지 가서 이제 학원가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점이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좀, 이렇게 입지적인 평가를 내려보자면은, 지도를 이제 넓게 보면은, 넓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둔촌하고도 가깝고 뭐 고덕과 둔촌 사이, 그래서 입지가 굉장히 뭐 송파구랑도 가깝고 하니까 입지가 굉장히 좋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조금 오래된 상가 주택 지역이 이렇게 많고 인프라도 좀 애매하고 지하철도 먼 편이라서 사실은 현재로서는 좀 세부 입지적으로는 좀 좋지 않고 생각보다 외지다라는 평가를 실제로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학원가도 멀고 뭐 인프라 좋지 않고.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몇 년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9호선 호재는 굉장히 강력하다. 되기만 한다면은 이것은 이 단지의 가장 어떤 대중교통적인 단점을 한 번에 확 이렇게 보완하는 것을 넘어서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아주 강력하게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가치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추후에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좋다라는 평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고덕이나 명일보다는 약간 아래, 실제로 근처에 있는 단지들의 시세를 보면은 고덕이나 명일보다는 조금 아래 정도를 이렇게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 이제 가격 시세 분양가 판단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본다면은 일단 단지의 배치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단지의 모양은 되게 동선도 잘 나오게 네모 반듯하게 잘 나와 있는 편이고, 이쪽에 아마 기부 체납을 했겠죠. 이제 도시계획시설 여기 소공원도 즐길 수 있게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채광적으로 봐도 전반적으로 남동향, 남서향 이렇게 꺾인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뭔가 네모식으로 다른 동의 채광을 극명히 이렇게 방해하거나 하는 편이 아니라서, 여기가 해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틈새들이 잘 있어서 채광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물론 일부 동에 뭐 요런 라인이나 뭐 요런 라인 정도면은 이제 약간 채광에 방해를 중저층 이하 같은 경우는 채광에 좀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정도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잘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실제 실거주하기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편이긴 한데, 홈페이지에도 정보가 없고 뭔가 조합 자료 같은 데서도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홈페이지에 커뮤니티 소개도 안 해놓고 분양을 하려는 게 되게 참 실망스럽긴 한데, 어쨌든 공식 정보는 없었고, 이제 기사 내용에 보면은 뭐 커뮤니티 시설에는 카페테리아, 피트니스 클럽,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수준의 커뮤니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 정도 수준, 그냥 고급화 없는 일반적인 커뮤니티 시설 정도가 들어오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요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주변에 좀 더 고덕이나 이런 쪽만 봐도 되게 고급화한 단지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 대비해서는 아쉬운 편이죠. 뭐 둔촌까지는 갈 것도 없고. 59 B타입밖에 없는데, 이제 평면도를 살펴보면은 요것도 역시 뭐 크게 특별할 거 없습니다. 약간 그래도 아파트 재건축인데 조금 더 고급화하고 뭔가 평면도 좀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B타입 자체는 좀 아쉬운 편이고, 커뮤니티 좀 아쉽고 그렇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타워형의 뭐 확장형이고, 뭐 양창형은 아니고, 뭐 25평이라 드레스룸 없고, 그래서 뭐 장점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예, 그렇다고 뭐 되게 나쁜 건 아니에요. 되게 일반적인 타워형을 보이고 있다. 네, 요 정도로 하면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특별히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을 것도 없다. 굉장히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제 동호수 배치를 본다면 요것도 사실은 되게 요 단지가 크게 분석을 할 게 없어요. 너무 일반적이라서. 보시면은 59B 타입을 거의 모두 그 일반 분양분을 넘겨버렸고, 나머지 타입들 다 조합원들이 가져간 그런 특이한 케이스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59 B 타입이 여기 요런 그 라인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층수를 다 일반 분양으로 배치해 줬기 때문에, 뭐 어느 동이 뭐 층수가 좋고 어느 동이 층수가 나쁘고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층부터 고층까지 다 주주주주쭉 다 이렇게 분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을 보면은 여기 향도 뭐 남서향, 남동향, 남서향, 남동향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당첨별로 뭐 동별로, 특히 이걸 여기 같은 경우는 동별로 특별히 로얄동 로얄층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그런 어떤 단지 형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은 저층 외에 당첨만 되면은, 예, 원하셔서 청약을 한 경우에는 다 좋은 당첨이 되실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들 특별할 것 없이 무난무난하다. 다 뭐 단지 배치, 커뮤니티, 뭐 평면도,
동호수 배치도 뭐 다 되게 무난하다. 예,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헤리티지 차이가 약간은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는 분양가가 싸다라는 점이죠. 보면은 이제 요쪽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26층이 7억 6,700, 16층에서 25층 사이가 7억 4,500, 요쪽 같은 경우는 26층 이상 7억 7,500, 16층 이상 7억 5,200으로 굉장히 쌉니다. 특히 요거는 최근에 나온 둔촌주공, 그러니까 이게 또 지도로 보면은 둔촌과 가까우니까 둔촌이랑 비교를 해야게 되잖아요. 근데 둔촌 같은 경우는 59제곱이 10억 중반, 네, 10억 중반에서 뭐 10억 5천에서 그 이상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3억이나 더 싸다 이렇게 어, 얘기가 되면서 가격이 굉장히 싸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앞서 뭐 고덕이나 명예보다 조금 아래라고 판단한 것처럼 세부 입지적으로 봤을 적에는 길동신도가 1, 2차가 둔촌주공에 비견할 그런 수준은 좀 아니에요. 물론 9호선이 들어서면은 이제 단점이 확실히 개선되면서 그 갭을 확 줄여줄 수는 있겠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3억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그런 3억 차이 정도 날 만한 그런 단지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게 가격이 비슷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3억 차이가 나면은 3억 차이 정도인데, 제가 둔촌주공 59제곱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분양가라고 평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둔촌도 좋은 분양가였고, 여기 요 자이도 헤리티지 자이도 좋은 분양가로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옵션가를 보면 옵션가도 되게 착해요. 발코니 확장 금액이 800만 원밖에 안 되고, 에어컨 같은 경우도 요새는 요거를 묶어서 이렇게 하나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나눠서 얘만 선택할 수도 있게 돼서 에어컨만 따지면 3, 400만 원. 네. 뭐 2대, 3대, 4대 따라서 4대 다 설치해도 425만 원. 여기 그 공기청정 시스템까지 합치면은 한 총 이제 모든 방에 다 했을 적이 여기 800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거 다 했을 적에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수준만 될 수 있겠고, 공기청정 안 하면은 1,200만 원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봤자 최대한 뭐 7억 9천 정도, 조금 한 16층 정도 당첨돼 가지고 천장형 공기청정 시스템 안 하고 하면은 한 7억 6천 정도가, 7억 6천에서 7억 9천 정도의 분양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비교 대상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이편에서 강동폴에 바로 위에 요게 신축이 있고, 바로 아래 여기 2003년식 준신축이 있기 때문에 두 개 단지를 가지고 시세를 비교를 해서 분양가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일단 이편에서는 강동포레 같은 경우에는 최고, 지금 요새 부동산 시장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최고 고점이라고 볼 적에 13억까지 갔었어요. 근데 요 13억이 사실은 유독 튀게 비쌌던 거래이기 때문에 얘를 13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얘는 약간 그 거래 자체가 조금 세게 거래가 됐다라는 뭐 약간 보정값 정도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C타입이라는 약간 좀 애매하게 생긴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12억까지 거래가 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12억대 정도의 시세를, 요건 또 타워형이기 때문에 한 12억대 정도의 시세가 고점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현재는 호가가 10억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점 알 수 있는데, 10억 자체가 뭐 최근에 올라와 있는 매물이긴 하지만 10억의 저층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된 매물인데 거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 고덕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이나 이쪽에 이미 그 고덕 아르테온 같은 경우는 고점이 훨씬 높은 단지임에도 지금 뭐 9억 8천 막 이런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10억의 거래가 될지 사실은 좀 의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보다는 좀 낮게 내려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34평형, 물론 이번 분양은 25평밖에 없지만, 이 단지의 이제 급의 수준을 좀 평가하기 위해서는 34평까지 같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요 단지가 이제 22년에 입주해서 요때면은 약간 입주장 뭐 그쯤에 입주장 약간 지나서 그쯤에 이제 거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입주장의 문제로 가치보다 조금 낮게 거래가 된 게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25평 대비해서는 25평이 1, 3월에 뭐 10억 중반까지 갔는데, 34평이 13억 정도였으면 약간 좀 낮게 거래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21년 상반기의 중순에 이제 시장의 최고점일 때는 거래가 없었고, 25평은 이제 13억 요 정도까지, 12억 요 정도까지 거래가 있었다는 걸 보면은, 34평 같은 경우는 한 뭐 만약에 고점에서 거래가 됐다면 15억, 16억 정도까지는 거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인근에 이제 2003년식의 강동자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좀 중대형 중심의 좀
고급지다라는 평가를 좀 받는 곳인데 2003년식임에도 불구하고 3월 달에 13억 4천까지 올해 3월 달에 13억 4천까지 가고 작년에 5월 같은 경우는 12억대, 13억대 초반 이렇게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식 대비나 뭐 위치 대비나 규모 대비 요게 강동포레 같은 경우는 좀 대단지는 아니고 이제 중급 단지라는 점 파악했을 적에 고덕 명일보다 조금 아래 정도의 단지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최고점이 25평이 13억, 12억 정도 거래되는데 이제 고덕 같은 경우는 대장급이 아닌 뭐 베네루체나 뭐 그런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한 14억대에 거래가 된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고덕의 대장급이 아니고 그 아래급에도 약간 밀리는 그런 시세를 실제로 보였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판단해 보시면은 에코폴의 요 10억 호가는 좀 거래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 현재 기준으로 한 9억대 평가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물론 헤리티지 자일은 에코폴레보다는 위이지만 그래도 현재 기준 고덕 아르테온보다 위라고 같은 강도구의 고덕 아르테온보다 위라고 평가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도 한 에코폴에도 한 9억대 평가 제가 보기엔 한 9억 중반 정도의 59 비제곱 타워형이라서 뭐 약간은 또 디스카운트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한 9억 중반 정도의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9호선 연장이 되면은 이제 거기서 업그레이드라서 상급지보다 조금 시세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분양가, 여기 분양가와 옵션가 이런 것들을 해서 봤을 적에 보수적으로 보면 한 1.5억 정도 저렴한 분양이라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여기 제일 가성비 좋은 뭐 16층 이상 여기 7억 4,500이나 7억 5천 이런 데 당첨이 되고 뭐 여기 옵션도 조금 저렴한 걸로 하면은 한 7억 6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2억 가까이 저렴한 분양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다. 예, 괜찮은 분양이다. 특히 이제 점점 25평 같은 경우에도 뭔가 특별 공급이 뭐 더 이상 이제 9억 이하의 특별 공급이 점점 이제 나타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벌써 특별 공급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고 조금 고가 단지인 경우에는 12억이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대출되는 그런 단지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금액에 대출되는 그런 기회를 좀 잡는 측면에서는 좀 괜찮은 기회가 아닐까. 그리고 특별 공급이 많으니까 특별 공급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신혼부부들이나 생애 최초 특공을 노리는 차원에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좀 자금이 이렇게 풍부하지 않아서 대출을 꼭 받아야 되고 너무 비싼 곳은 좀 힘들고 그다음에 입주해서 조금 9호선 연장이라는 호재를 거주하면서 받으면은 또 시세 업그레이드를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만 보면은 지금까지 둔촌을 제외하고 유튜브에서 제가 평가를 했던 다른 단지들보다 냉정히 말하면 시세적으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뭐 장위나 마포 이런 것보다 시세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분양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언급은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가점 컷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사실은 단일 타입이라서 가점 컷을 예상하는 것 자체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원래 가점 컷을 예상하는 거는 많은 타입들 중에서 내가 어쨌든 내 가점 대비해서 가점 성비 좋은 그런 곳에 잘 틈새 시도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가점 컷 예측을 또 그 타입별 메리트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해서 보는 건데 여기는 이제 단일 타입이기 때문에 뭐 가점 컷 예상은 큰 의미가 없고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 좋다 싶으면 다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분양수가 적기 때문에 컷이 낮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요새는 이제 예비 당첨은 5배나 뽑으니까 그리고 예비 당첨까지 기회가 요새 많이 오고 있으니까 일단 넣어 보시면은 뭐 40점대 후반이든 50점대 초반이든 기회가 혹시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한번 노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뭐 예측상으로는 뭐 50점대 중반 이상은 갈 것 같아요. 컷이 기본적으로 대출도 되고 가격 메리트도 있다고 뭐 얘기가 되고 분양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하지만 뭐 예비 당첨 이런 거 감안했을 적에 또 뭐 좀 낮다 싶어도 적극적으로 청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강동 헤리티지 자이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번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